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은 대부분 다주택 논란에서는 비껴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도민 기대와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도민들은 충격과 함께 고인과의 소중한 인연을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전라북도의 행복주택 정책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가 부족해 20대와 30대 같은 젊은 층의 타시도 유출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급작스런 비보에 온 나라가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전라북도와의 인연은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이어졌는데 그 흔적을 되짚어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시민운동가이자 정치인, 행정가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흔적은 우리 지역 곳곳에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명사처럼 된 로컬푸드는 그에게서 비롯돼 도내에 뿌리내렸습니다. 완주 고산의 에너지 자립마을과 삼내 비비정 마을에는 공동체라는 일생의 그의 소신과 철학이 담겼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비보라 주민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모시고 좀 10주년 기념회도 하고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말 나눈 지가 몇 달 안 됐는데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역 발전과 도시재생, 생태에 대한 남달랐던 관심은 서울시장이 되고서도 우리 지역과 더욱 끈끈하게 연결되는 바탕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번영은 지역의 어려움에 기반하고 있다. 지역과 상생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도 매우 지대하셨고. 한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은 고단함에선 추모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좋으신 분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뉴스 기사에 안타깝게 돌아가셨다고 하셔가지고 많이 좀 놀란 것 같습니다.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생의 끝. 그와의 소중한 인연을 떠올린 사람들은 따뜻했던 인간미를 기억합니다. 상대를 대할 때 또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 관해서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자리의 높낮이를 가리지 않고 우리 지역 챙기기에는 유별났던 그이기에 도민들은 잡았던 손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세제를 바꾸고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처분 압박을 받고 있죠. 다행히 도내 선출직 등의 고위공직자는 대부분 다주택 논란에서는 비껴나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장에서 비롯된 강남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관보에 게시된 송하진 도지사의 주택 보유 상황입니다. 주택 한 채를 가진 것으로 신고해 다주택 논란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도내가 아닌 투기 지역으로 묶인 서울 서초구에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는데 1년 사이 실거래가가 2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투자 목적이라거나 거주 목적인지는 알 수는 없는 거네요, 도청에서는. 인사서 시초로 문의를 하셔야 돼요. 네, 저희가 심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황숙주 순창 군수는 부인 명의로 된 순창의 집 한 채와 서울의 아파트를 따로 가진 다주택자입니다. 아파트 위치가 서울 송파구로 역시 실거래 가격이 1년 만에 군수 연봉보다 튀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전세를 살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도 투기 과열 지역인 서울 은평 뉴타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마친 뒤에는 지역을 등지는 것 아닌지 의문인데 청와대 비서실장의 처신에서 비롯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역시 선출직인 지방의회에서는 박용근 도의원이 강남에 3억 원짜리 오피스텔과 도내에 본인 명의로 집 6채를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감보장으로 근무할 때 오피스텔이 있어서 내 시세가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10년이 넘게 갖고 있습니다. 그 형님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통에 도내 국회의원 중에선 윤준병 의원이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눈에 띄는 건 이상직 의원입니다. 전주에서는 큰딸 명의의 서신동 아파트에 전세 들어 사는데 실제 소유한 주택은 서울 서초구의 실거래가 27억 원대 아파트로
1년 새 무려 9억 원이나 올라 역시 똘똘한 한 채입니다. 1년 사이에 호재가 있었을까요? 책 나고 나서 한 2, 3억 올랐죠.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대책 나오고 나서 사방에서 막 집차로 오고 막 그랬어요. 혼자 파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갈 정도니까 뭐. 정작 표는 지역에서 받으면서 재산세는 서울에 내는 돈의 선출직. 불법은 아니더라도 도민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정서에 비춰 적절한 처신인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체불 임금의 편법 증여 논란 등으로 이스타 항공 사태의 파장이 뜨겁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그 근본 원인에 주목해 추적 보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역의 발전과 이익까지 희생시키고 사익을 챙겼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의 하늘길을 열겠다며 자치단체와 유관기관들의 투자를 받은 뒤 지배구조를 어지럽게 바꿔온 이스타항공. 특히 지배구조의 종착역격인 이스타홀딩스의 주식 매입 자금 의혹에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장 가능성을 시장에 흘린 뒤 이스타항공의 주가를 띄워 되판 상황은 명확한 해명과 대응이 시급합니다. 제주항공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이스타가 파산할 경우 그 막대한 피해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개미 투자자들 손해, 그다음에 1,600명의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일자리가 잃어버린 거 이거 생각하면 그 사회적인 피해는 수천억 원이 되는 거죠. 이스타항공 증자를 압박하기 위해 전북은행장을 국감장에까지 불러세운 정황은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의식을 의심하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라북도의 새만금 관광개발을 인수한 뒤 신시도 휴게시설 조성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약속했던 수백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도민들의 열패감도 계량화하기 어렵습니다. 일련의 의혹에 대해 이 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직을 이용하거나 편법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다면 정치인으로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철저하게. 전주문화방송은 연속된 취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측을 수차례 접촉했지만 공식적인 해명은 없었습니다. 기업인 이전에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유권자인 도민을 납득시킬 분명한 답변을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최근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해 주식회사 새만금 관광개발에 투자한 전북개발공사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새만금 관광개발의 2.94%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로 현재 관광개발 측에서 새만금 휴게시설 사업자 재공모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사업 추진 여부를 좀 더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3억여 원의 혈세가 들어간 새만금 관광개발은 신시도 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상직 의원 측의 재산 증식 등에만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개발 사업에 도내 사업들이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투자 선도지구에 김제 백구 특장차 산업단지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특장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실생활과 밀접한 지원 사업으로 진안 무주 연계 체류 관광과 김제 백산저수지 주변 관광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선정돼 각각 국비 38억 원과 2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북도의 인구 유출, 특히 젊은 층에서 심각합니다. 신혼부부의 출산율도 낮은데요. 해결책의 하나가 주거 안정입니다. 다른 시도보다 특히 전라북도에 기여할 텐데 정작 도내에는 지원이 많지 않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만 채를 지어서 고령자나 한부모 가정,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5천 채가 신혼부부 몫이고 청년이나 대학생들에게도 3천 가구가 배정됐습니다. 그만큼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임대료도 지원하는데 자녀를 가지면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표준 임대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하는데 자녀가 1명이면 60%, 2명이면 100% 지원합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통해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을 추진 배경으로 해서 출산에 따른 임대료 지원, 신혼가구 육아 공간 확대. 충청남도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2022년까지 1000가구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910채를 신혼부부에게 보증금 5천만 원과 월 임대료 15만 원에 공급합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1명을 두면 임대료의 50%를, 2명을 두면 100% 감면해 줍니다. 충남은 특히 육아 공간 확보를 위해 LH 기준인 44제곱미터보다 월등히 넓은 59제곱미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이제 급격히 우리나라 감소하는 것은 이제 저출산 극복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이걸 시작한 거고요. 전라북도도 고령자와 청년들에게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완주 삼봉지구에 274세대를 공급하는 것 빼고는 신혼부부만을 위한 공급이나 자녀 수에 따른 임대료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에서는 12,748명이 다른 시도로 순유출됐는데 이 가운데 20대가 9,689명, 30대는 2,130명으로 젊은 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유출 인구 가운데 경기도로 3,626명이 옮겼고 같은 도권인 충남으로도 687명이 빠져나갔습니다. MBC 뉴스 마조입니다. 대전과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행히 아직까지 전북 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고 도내 확진 환자는 광주 확진 환자와 접촉했다 지난 3일 확진된 28번 환자 이후 일주일째 추가 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대책 영상회의를 갖고 시군 단체장들에게 도민들의 대전, 광주 지역 방문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살필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전주시의 청소 대행업체 토우의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업체 대표의 자택 수리에 환경미화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유령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보조금을 받은 청소업체 토우에 대해 강제 수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은 토우의 비리가 이뿐만이 아니라며 추가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동료 경찰을 성폭행한 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A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순경에 대한 파면 처분을 5명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면된 A순경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일정 기간 공직 임용이 제한됩니다. 전라북도 의회 교육기관 명칭 변경 재의결에 대해 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도교육청은 전북교육문화회관 등 8개 교육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라는 도의회의 재의결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2, 3주 안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지만 본안 소송은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우려됩니다.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합의 추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바일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현재 도당 위원장 후보인 김성주, 이상직 의원 간의 후보 단일화에 따른 합의 추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참여하는 모바일 경선 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도당 위원장 경선의 경우 대의원 현장 투표 50%와 권리당원 사전 ARS 투표 50%로 진행됐지만 코로나 여파를 고려해 100% 모바일 투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의 효과로 도내 전통시장의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